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신통한 개들로 공주를 납치하고 천하를 얻지만 마녀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부시통입니다. 그는 군인이자 생존자로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원초적인 공포만이 가득했던 전장에서 살아남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를 이끌었던 지휘관은 팔다리를 잃은 불구자가 되었고 생사를 함께했던 대부분의 전우는 목이 떨어져 나간 시체가 된 가운데 그는 사지를 멀쩡하게 간직한 채 귀환한 것입니다. 그가 메고 있는 군장과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검, 그리고 튼튼한 말이 오랜 전쟁 끝에 남은 기념품이었는데 아쉬운 점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가난한 퇴역 군인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녕하신가요? 군인 나으리.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군인의 귓전에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괴기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한 군인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것은 마녀로 길쭉한 매부리코에 바싹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가락, 등이 지나치게 구부러져 아랫입술이 축 늘어진 가슴에 닿을 지경으로 흉측한 몰골 그 자체였습니다. 나리께서는 큼직한 군장과 멋진 검, 그리고 튼튼한 말을 가진 훌륭한 군인이시군요. 백성들을 위해 전쟁을 치르신 나리께 금은보화로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녀의 목소리는 진저리를 치게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처음 듣는 칭찬의 말이었기에 군인의 기분은 무척 좋아져 금은보화를 거저 내주지는 않을 테고 무엇을 하면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마녀가 아름드리 나무를 가리키며 나무 안쪽에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으니 저 나무에 올라가 중간쯤 올라가면 옹이가 있는데 그 부근에 내부로 연결된 아주 깊은 구멍이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저 나무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요? 역시 현명하신 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나리의 몸을 묶어 안전하게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내려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나리께서 신호를 보내시면 다시 끌어올릴 거고요. 바닥에 뭐가 있어? 당연히 돈이 있지요. 돈이 있다고? 하지만 나무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해요. 나무 아래 바닥에 닿아 땅을 밟으면 300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 거대한 통로가 보일 겁니다. 그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자물쇠가 걸린 3개의 문 앞에 도착하게 될 테고요. 하지만 자물쇠에는 모두 열쇠가 끼워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지요.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시면 방 한가운데에 커다란 상자가 있는데 그 옆에는 눈알 하나가 찻잔만큼 큰 개가 앉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답니다. 제가 드릴 격자무늬 앞치마를 바닥에 깔면 그 개는 순한 양처럼 그 위에 올라앉을 테니까요. 그 이후에 나리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 구리 동전을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가면 그곳에는 눈이 수레바퀴만 한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에서 했던 것처럼 앞치마를 깔면 안전하게 상자를 열어 원하는 만큼 은화를 챙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리께서 가장 좋아하는 동전이 금화라면 세 번째 방에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곳의 상자는 집채만큼 거대한데 그 안에 금화가 넘치도록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곳을 지키는 개의 눈알 크기는 차원이 달라요. 귀족들이 사는 저택의 수영장만 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겠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앞치마를 바닥에 깔아야 해요. 그러면 개가 앞치마에 한눈을 팔게 될 테고 그 틈을 이용해 금화를 마음껏 쑤셔 담으면 된답니다. 군인이 입가에 주체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닌데 당신에게는 뭘 줘야 하냐고 묻자 마녀의 입에서 또다시 칭찬의 아부까지 곁들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어떤 동전도 바라지 않는답니다.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새 방을 잇는 통로 한가운데 버려진 부시통을 가지고 올라오셨으면 하는 겁니다. 제 증조할머님께서 남기신 유품이라서. 군인은 최소한 마녀가 챙겨서 올라온 모든 돈의 절반 정도를 요구할 줄 알았지만 부싯돌 따위를 넣어두는 부시통 하나를 주워오면 된다는 말에 웃음기를 머금은 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군인은 내용물을 모두 쏟아낸 빈 배낭을 등에 메고 나무를 타기 시작했고 마녀의 말처럼 얼마 오르지 않아 가지가 뻗어 나가는 곳에 뚫린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군인은 그 속으로 몸을 쑤셔 넣고 신호를 보내자 마녀가 밧줄을 풀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내려가니 불빛이 보였고 발바닥이 땅에 닿았습니다. 불을 밝히고 있는 300개의 등잔을 따라 걸음을 옮기자 곧 자물쇠가 걸린 출입문 3개가 보였고 군인은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눈이 채점만한 개가 상자를 지키고 있었는데 개는 사람 시체에 대가리를 파묻은 채 내장을 뜯어먹다 군인이 들어오자 피와 오물로 범벅이 된 고개를 획 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군인은 마음을 가라앉힌 뒤 마녀가 준 앞치마를 바닥에 펼쳐 놓자 거짓말처럼 온순해진 개가 귀여운 고양이처럼 앞치마 위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긴장을 푼 군인은 상자를 열어 구리 동전을 챙겼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잔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한 주먹만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수레바퀴만 한 개가 군인을 쳐다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에 입술이 벌어져 입에 물고 있던 시체에서 다리 하나와 팔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군인은 오금이 저렸지만 은화 상자를 보자 용기가 샘솟듯 치솟아 바닥에 앞치마를 깔자 사람의 몸뚱이를 질겅질겅 씻고 있던 개가 앞발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군인은 서둘러 상자를 열었고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구리 동전 몇 개를 과감하게 내버린 뒤 배낭과 주머니 가득 은화를 채웠습니다. 군인이 세 번째 방 출입문을 열자 뒷동산보다 더 넓은 공간이 펼쳐졌는데 털로 장식한 벽이 포근한 느낌을 주었지만 잠시 후 군인은 그것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개의 눈꺼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개가 으르렁거리며 입술을 달싹이자 이빨 사이에 낀 사람의 해골과 골반 그리고 마구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보였고 군인은 재빨리 마녀의 앞치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개는 으르렁거림을 멈춤과 동시에 순한 양이 되었고 군인의 시선이 집채만한 금화 상자로 향했습니다. 배낭과 주머니를 가득 채운 은화 때문에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았지만 군인의 몸놀림은 바람처럼 빨라 단숨에 상자 위로 뛰어 올라가 상자를 열자 빛나는 금화가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군인은 너무 아름다워 앞으로 금화는 돈이 아닌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리라 다짐했고 배낭과 주머니를 거꾸로 뒤집어 들어있던 은화를 모조리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화가 사라진 그 공간 가득 금화를 채워 넣었고 군모와 군화는 물론 속옷 안쪽 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을 금화로 채워 넣어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뒤뚱거리며 세 번째 방을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부자다. 헤아릴 수 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던 전쟁터에서의 엄청난 고난을 단번에 보상받았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몸과 마음이 하늘을 날 듯 가벼워져 마녀에게 올려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녀가 부탁했던 부시통은 챙겼냐고 하자 그때야 까맣게 잊고 있었던 부시통이 떠올라 군인은 서둘러 통로 중앙으로 달려가 버려진 낡은 부시통을 집어들고 군인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마녀가 군인을 묶은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고 너무 무거워 한참을 낑낑거린 끝에 군인의 몸이 나무 밖으로 빠져나왔고 꺼내온 금화를 바라보며 군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곡성을 토해냈는데 그런 군인을 쳐다보던 마녀가 부시통을 달라고 하자 정신을 차린 군인은 마녀에게 부시통을 건네주려다 다시 품 안에 감추며 의혹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부시통으로 뭘 할까요?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지요. 내가 기어코 알아야겠다면 어쩔 거요? 처음 약속과는 다르잖아요. 금화는 한 입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 약속대로 부시통을 내놓으라고요. 당신이 이 부시통으로 무엇을 할지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면 내 이 칼이 당신의 목을 뚫고 들어가게 될 거요. 뭐라고요? 마녀가 품에서 저주가 스민 단검을 꺼내려는 순간 육법전으로 단련된 군인이 더 빠른 속도로 마녀의 목을 잘라버렸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군인은 굴러떨어진 마녀의 머리통을 향해 콧방귀를 한번 날려준 뒤 챙겨온 돈을 마녀의 푸른 격자무늬 앞치마에 담아 묶고 부시통을 챙겨 주머니에 넣고는 말에 올라타고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군인은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여관에 머무르면서 마을에서 가장 비싼 음식들로 잔치를 벌였고 넉넉한 화대를 앞세워 마을의 모든 창부를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퇴역한 군인이 아니라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로 돈벌이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기빈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상인이 군인을 찾아와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공주를 만나 볼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갑부가 된 군인은 아름답다는 말과 공주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물었습니다. 공주를 언제 만날 수 있어? 공주님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구리 성에 살고 있습지요. 그 성은 왕을 제외한 그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공주가 평범한 군인에게 시집갈 것이라는 예언이랍니다. 왕은 어여쁘기 그지없는 공주를 평범한 군인에게 줄 생각이 없기에 구리 성에 가두어 아무도 만날 수 없게 한 것입지요. 특히 왕에게는 공주 말고는 자녀가 없어서
공주와 결혼을 하면 왕위를 이어받게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왕은 더더욱 공주의 배필을 신중하게 선택할 거라고 합니다요. 그렇다면 더더욱 만나봐야 되겠구먼. 그때부터 군인은 공주를 만나기 위한 작전으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귀족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공연을 관람하고 대규모 파티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도 게을리하지 않아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심성이 착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귀족들의 사교 모임에도 빠짐없이 초대되는 유명 인사로 나날이 명성이 높아졌지만 왕은 평범한 군인이 돈을 앞세워 명성을 얻은 것뿐이라며 그의 면담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인은 공주를 만나보리라는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오랜 세월 공을 들이는 바람에 헤아릴 수 없이 많던 금화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일이 더 지나자 그동안 사들였던 멋진 옷과 구두와 명성의 상징과도 같았던 중절모까지 처분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군인은 결국 전장에서 귀환할 당시 갖고 있었던 멋진 칼과 튼튼한 말도 없이 낡은 배낭 하나만 달랑 짊어진 채 마녀를 만났던 나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군인은 아련한 눈빛으로 아름드리 나무를 쳐다보았지만 마녀의 도움 없이는 구리 동전 한 입조차 꺼내어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배낭을 뒤져보았지만 배낭 속에는 말라빠진 빵 조각 하나 없었지만 손끝을 건드리는 물건이 하나 있어 그 물건을 꺼냈는데 그것은 마녀가 간절히 원했던 부시통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추위가 몰려오자 불을 피우기 위해 부시통을 비볐는데 불꽃이 피어나던 부시통에서 난데없는 개 3마리가 튕겨져 나왔습니다. 군인은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나무 속에서 만났던 그 개들로 군인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어벙한 상태로 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인님? 오, 오랜만에 했다. 다시 보게 되는군.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다 줄 수 있느냐? 명령만 내리시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주인님. 그럼 내게 돈을 가져다 다오. 네, 주인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 3마리가 나무 속으로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처럼 군인 앞으로 되돌아왔는데 눈이 채점만 한 개가 구리 동전을 잔뜩 채운 주머니를 입에 물고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눈이 수레바퀴만 한 개가 뒤를 이어 가방 가득 은화를 가져왔고 눈이 수영장만 한 개는 거대한 상자에 금화를 잔뜩 담아왔습니다. 부시통의 도움을 받은 군인은 다시 부자가 되어 며칠 만에 화려한 여관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비싼 옷들을 사들였으며 금화가 바닥을 보이면서 등을 돌렸던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았는데 공주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공주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구리성에 갇혀 지내면 그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인가? 군인은 구리성에 갇혀있는 공주도 아버지인 왕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왕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명령만 내리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부시통 속 개가 성광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 부시통을 꺼낸 군인은 개를 불러냈습니다. 구리성에 갇힌 공주가 만나고 싶다. 자정이 지나기 전에 공주를 잠시 만나보고 싶어. 군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개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군인이 채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공주를 등에 실은 개가 눈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주는 개 등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는데 군인은 공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렸는데 소문보다 공주는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구리성 안에서만 지냈던 탓인지 햇빛을 보지 않은 하얀 피부에서부터 풍만하게 부풀어 오른 가슴과 핑크빛으로 반짝이는 입술에 이르기까지 공주는 천사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잠에서 깬 공주가 눈을 뜨자 호박색 보석 같은 눈빛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에 반한 군인은 공주를 껴안아 입을 맞추고 말았는데 공주는 아직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군인은 공주의 입술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면서 입고 있던 잠옷을 우악스럽게 벗겨냈는데 공주는 저항했지만 잠에서 금방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두 팔을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찌된 셈인지 온몸의 힘이 어디론가 자꾸만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날이 밝기 직전 눈이 채점만 한 개는 공주를 등에 태운 채 구리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주는 구리성에 도착한 이후에야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공주는 부모님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지난밤 꿈속에서 보았던 커다란 개는 물론 낯선 군인과의 하룻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꿈을 꾸었구나. 왕비는 공주의 이야기가 현실인지 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주의 침실에 하녀를 보내 감시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군인은 또다시 공주가 보고 싶어져서 부시통을 비볐고 개에게 공주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개가 구리성에 침입해 잠든 공주를 등에 태워 나가자 하녀는 죽을 힘을 다해 뒤를 쫓았습니다. 개가 워낙 빨라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어느 마을로 향했는지 방향은 짐작할 수 있었는데 한참 후 마을에 도착한 하녀는 곳곳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커다란 여관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그 여관 어딘가에서 공주의 끈적이는 신음이 새어 나왔는데 하녀는 군인이 여관을 통째로 빌려버려 여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녀는 여관 담벼락에 표식을 남겨두었는데 공주를 납치한 범인을 찾아 나선 국왕 호위대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던 개들 중에서 눈이 수레바퀴만 한 개가 이곳저곳을 염탐하는 하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녀가 떠난 이후 담벼락에 새겨놓은 표식을 발견한 개는 현명하게 마을의 모든 담벼락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날이 밝자 국왕은 호위대를 이끌고 공주가 납치된 곳에 표식을 남겨놓았다는 하녀의 말에 따라 마을을 포위했고 마을 입구부터 꼼꼼하게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표식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외침이 뒤를 이었다. 아니에요. 표식은 여기에 있어요. 국왕은 어안이 벙벙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마을의 모든 담벼락에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국왕 호위대가 마을의 모든 집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군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비는 무척 현명한 여인으로 널따란 천으로 큼지막한 주머니를 만든 뒤 밀가루를 채워 넣었고 주머니에 작은 구멍을 뚫어 잠자는 공주의 목에 걸어두었습니다. 밤이 되자 발 빠른 개가 또 다시 구리성으로 숨어 들어와 공주를 납치해 사라졌지만 개는 공주의 목에 걸린 주머니에서 밀가루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과 왕비는 호위대를 이끌고 마을로 향했고 군인이 머물고 있던 여관을 급습해 군인은 체포되었고 공주를 납치해 겁탈한 현행범으로 인정되어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정오가 다가오자 군인은 철장이 설치된 수레에 실려 사형이 집행될 광장으로 옮겨졌는데 광장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절망 가득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훑어보다 자신이 고용한 하인의 아들을 발견해 철창 너머에 있는 하인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지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따라 아저씨의 목이 매달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 구경 나온걸요. 하지만 내 목이 매달리려면 아직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단다. 그러니 내 부탁을 하나 들어다오. 내가 머물던 여관으로 달려가 낡은 부시통을 가져다주면 좋겠다. 그걸 가져다주면 너한테 그만한 입을 줄게. 그 대신 최대한 빨리 다녀와야 해. 하인의 아들은 그만 내 입이라는 말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부시통을 가지러 떠났고 아이는 있는 힘을 다해 군인이 묵었던 여관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군인에게 돌아온 사람은 하인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도착하자마자 목소리를 높여 인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목소리의 주인공은 군인에게 목이 잘린 마녀였습니다. 마녀의 목소리를 들은 군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했는데 마녀의 어깨 위에 머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녀는 떨어져 나간 자신의 머리통을 오른손으로 들고 있었는데 소리는 여전했고 말을 할 때마다 손바닥 위에 얹어진 머리통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 빼고는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왔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당신은 곧 죽을 목숨인데 나를 살려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하겠소. 우하하하. 이런 황당한 인간을 봤나? 넌 그 안에 갇혀 있고 부시통은 결국 내 수중으로 들어왔어. 자, 한번 말해봐. 나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 놈이 그 부시통으로 어떤 짓을 벌이는지 지켜보았는데 정말이지 짐승의 본능에 충실한 놈이더구나. 무엇이든 가져다주는 개들을 이용해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책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유물을 얻을 수 있는데 내 놈이 벌인 일은 고작 그 나무 속에 있는 동전을 꺼내거나 공주를 납치해 겁탈하는 파렴치한 짓이었어. 당신도 내가 죽는 꼴을 보기 위해 여기에 왔어? 내 놈이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어. 그건 바로 공주를 구리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이야. 아비의 온고집 때문에 평생을 성에 갇혀 산 공주에게 성박 공기는 생명수와도 같았어. 그래서 공주는 자살을 포기했지. 내 놈의 그 알량한 수컷 본능 때문에 말이다.
군인은 공주를 거듭해서 겁탈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공주를 향한 그리움은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커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채 통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시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좋다. 살려주지. 게다가 내 놈을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주마. 그 대신 평생 내 꼭두각시로 살아야 할 것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녀님. 정오가 되자 국왕 호위대가 군인을 수레 감옥에서 꺼내 광장으로 끌고 갔는데 광장 중앙에는 이미 커다란 사형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주변을 호위대가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 공주는 사형대가 가장 잘 보이는 연단에 앉아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왕이 높이 치켜들었던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려뜨리며 사형 집행을 명령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형 집행자 2명이 달려들어 군인의 목을 움켜쥔 그 순간 군인이 내가 교수형에 당하지 않도록 도와다오라고 외쳤습니다. 군인의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마녀는 부시통에 불꽃을 3번 일으켰고 부시통 속에서 거대한 개 3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이 수영장만한 개가 군인에게 달려가 온몸으로 감싸며 앞발을 휘두르자 수십 명의 호위대가 썩은 나무처럼 나동그라졌습니다. 눈이 찰짝만한 개는 왕을 비롯한 귀빈들이 자리하고 있는 연단으로 뛰어 올라가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렸고 눈이 수레바퀴만한 개는 혼비백산에 도망치는 사람들을 한 입에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누가 감히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냐? 하지만 왕의 그 외침은 눈이 수영장만한 개의 심기를 건드렸고 화가 난 개는 공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렸는데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린 국왕 호위대가 군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간에 떠돌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부디 우리의 아름다운 공주님과 결혼해 돌아가신 선왕의 왕위를 계승해 주십시오.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구한 군인은 공주와 함께 국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마차에 올랐고 군인과 공주의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군인은 정식으로 국왕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사는 성 안에는 마녀가 몸을 숨기고 있었고 왕이 된 군인은 죽는 날까지 모든 일을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신통한 개들로 공주를 납치하고 천하를 얻지만 마녀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부시통이었습니다.